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6월 17일 장마감 바로 직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영상 촬영하면서 이따 외국인들이 이거 숏 포지션으로 바뀌는지 보고 일단은 내일 추가 매수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는지 일단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아래 꼬리 계속 말아 올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가가 지금 이 불확실성을 지금 완전하게 해소하기 직전에 아예 우하향 추세가 아니라 아래 꼬리에서 올라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고 올리겠다는 힘이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주분들께 심어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흐지부지 한다 해서 지금 SK가 혼자 따로 올라간다 해서 오늘 지금 SK하이닉스 미쳤잖아요. 이걸로 갈아타야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삼성전자가 5월달에 굉장히 흐지부지 했었을 때 이때 하이닉스는 굉장하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쵸? 근데 삼성 팔고 하이닉스 갈아탔더니 갑자기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삼성전 보세요. 6월 초까지 오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까봐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계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 매수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따 객관적인 근거들 다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아직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진짜 다음 주부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우리 김교수 화이팅, 새벽부터 고생하니까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50만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 주인공은 하이닉스가 맞아요. 우리가 이 분봉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2만원까지 찍어주는 모습 장 막판까지.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등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결국에 장 초반부터 언급드렸던 게 뭐였냐, 오늘 새벽 영상에서 오늘 개파락 출발 확정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보시면 제 영상을 좀 자주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주주 여러분들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하이퍼 리퀴드 5% 급락, 그래서 오늘 11시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에서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추가 매수를 가져갔죠. 제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라고 했습니까? 전저점 부근젤에서 추가 매수를 계속 가져가자 소통방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오늘도 같이 어제 지지 매물대에서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제 50% 일단 저희는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신 분이 25%만, 오늘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50% 하셔서 33만 5천원 이탈 시 추가 매수.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일본 금리 때문에 외국인들 쇼포 시장 가져가서 또 추가적으로 33만 5천원 이탈 시 추가 매수 50%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어요. 일단 우린 들어갔고 나머지 25%가 남았잖아요. 주주 여러분, 그건 내일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오늘 일정들이 있죠. 오늘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3시에는 금리 FOMC 금리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21시 30분은 소매 판매라는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 또 개파락 출발하면서 오후장에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릴 건데, 자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고 삼성전자 흐지부지하다 아닙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저번에도 5월 말에 삼성전자 더딘데 하이닉스 올라간 거,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간 거, 이게 순환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순환매의 중심에는 우리 삼성전자 포함이 됐고 좀만 버티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오늘 하이닉스는 갔지만 삼성도 못 간 거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은요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좋아해요. 유동성이 많아야 이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절대 약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구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있어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 경제의 약 70%는 소비가 차지해요. 소비가. 자 이것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미국장 21시 30분 중요도 별 3개짜리 FOMC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소비로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의 고민은 이거죠.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 삼성전자 급락 나왔을 때 6월 초에 왜 급락 나왔죠? 고용 지표가 너무 견조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좋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미래로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미국 지표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어요. 미국 거는
일단은 일본은 계속 하회를 하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상회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소매 판매도 높게 나오게 된다 했을 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더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그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뭐가 있죠?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동결 확률이 99%인 거. 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케빈 워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FOMC 회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데뷔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사록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AI 투자가 지금 물가 압력을 계속 주고 있다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징 바이어스라는 단어를 치게 됐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겠다. 삭제. 매파적인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빈 워시가 금리 동결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갈,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잘하면 금리 인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었을 때, 그리고 동결만 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할 수가 있거든. 소매 판매 지수도 같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파락 출발을 하되 만약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 이후부터는 불확실성이 아예 제거가 돼버리고 호재만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3시 28분인데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소통망에서 언급드렸던 게 얼마였습니까? 3시 6분에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제가 정말 중요하게 봐요. 어제도 오늘 개파락 출발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제 장마감 했었을 때 1조 롱포지션 가져갔던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숏으로 던져서 내일도 추가 매수 기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1조에서 1,400억까지 빠졌고, 일단은 아까 3시 6분에 수급창 봤을 때 3,100억이죠. 근데 장막판에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딱 이건 또 뭡니까? 또 숏포지션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또 하방에서 뭐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 외국인들은요, 이 불확실성 FOMC 소매 판매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성만 해소가 됐었을 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내일 마지막 기회 가져가실 주주분들,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제가 이렇게 호가창 다 띄워드리면서 제가 객관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고점, 그리고 내일 들어갈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하실 우리 주주분들, 아직 영상 안 끝났고 6월 19일부터 왜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객관적인 근거들 나열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 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내일 단기적인 저점 마지막 기회예요. 폭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로 그 다음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장기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고점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아마 7월 초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기서 우리는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다른 종목과 비교가 되는지 제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 설명을 많이 안 해주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제가 이런 거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어제 일본 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2024년 7, 8월 엔케닌 청산 급락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주주 여러분들, 이때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였지, 이번은 이미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충격은 완화되면서 오히려 니케이 지수 보세요. 니케이 지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6월 19일 날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이 종전에 대한 서명 확정이 되죠. 사인을 하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리스크를 보는 시장이었다면 19일부터는 호재를 보기 시작하는 걸 바뀝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2주에서 4주 정도 먼저 봐요. 하나 이벤트가 끝나면 다음 이벤트를 보기 시작해요. 그게 6월 19일부터인데 종전 관련 최종 서명 이슈,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을 날짜 잡았다고 해서 집을 산 게 아니죠. 실제로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처리해야 확정입니다. 지금 시장도 똑같아요.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 절차가 남아있어요. 이게 마무리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 큰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예 제거가 돼버리고 어떻게 된다? 환율도 1,500원에서 어디까지 1,4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있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가 들어옵니다. 현물에서 계속 매도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매수가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싶고, 왜 매수세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냐, 이 맞물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MSCI 반기 리밸런싱 때문에 그래요, 주주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MSCI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글로벌 주가 지수에 모건 스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연기금, 이 국부 펀드나 그리고 ETF,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기관차 투자자들의 교과서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100조 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가 있어요. 이 펀드는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MSCI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합니다. 만약 한국 비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사야 돼요? 한국 주식을 사야 돼요. 반대로 비중이 줄어들면 팔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총 1, 2 시총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밸런싱 당일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전후 1주에서 2주 정도예요. 기관들은 당일에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아요. 미리 포지션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월 19일 이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 또 뭐가 있냐면 스페이스X랑 이 MSCI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00조 원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관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갑자기 이 스페이스X처럼 최대 규모의 IPO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하늘에서 생기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 일부를 현금화해야죠. 어디서 뺐습니까? 미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에서 빼놨죠. 여기 코스피에서 매도세 엄청 나왔죠. 어디로 들어갔다? 스페이스X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걸 흔히 블랙홀 효과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 스페이스X IPO 상장이 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왔어요. 지금 시총 미국장이 4위까지 올라온 건 지금 광기 어린 상승이거든요. 이게 만약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었을 때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다시 미국장, 한국장, 반도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돌아올 것이다, 한국 시장에. 언제? 스페이스X IPO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면 그동안 대기하던 자금들이 다시 투자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재배치라는 얘기. 돈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한국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실적, 업황, 수급, 밸류에이션, 이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 AI는 뭐다? 지금 시장의 중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X IPO 마무리되고 자금 유출 압력이 완화되고 MSCI 리밸런싱까지,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재배치 하면 우리 반도체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엄청난 호황이 만들어져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6월 25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있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때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2주일 전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한다. 우리 3월달에 이때 상승했을 때 기억나실까? 이때는 마이크론 상승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3월 31일에 제가 저점 찍어드렸던 것도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실적이 이날이었어요. 이때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차익 실현 나오면서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요.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제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가져가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장막판에 또 계속 빠지고 있죠. 장막하고 나서 지금 1,800억 정도 빠지고 있는데, 내일은 우린 뭘 해야 된다?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꼭 가져가야 되니까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중에 들어가면 또 폭등하고 나서 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 또 투매하고, 이러지 않게 제가 미리미리 더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손실봤다고 하면은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원단위 몇 % 비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꼭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이라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객관적인 근거 보여드리자면 6월 2일에 제가 다음날 ADP 고용지표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얼마 했습니까? 37만원 차익 실현하자. 6월 2일 언제입니까? 완전한 고점일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월 6일과 6월 8일 같이 한번 보겠을 때 추가 매수를 가져갔던 거. 자, 삼성전자 32만 5천원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좀 빠졌을 때 있었어요. 6월 8일인가 아마 그때 고용지표 때문에. 그래서 먹으실 분들 여기서 10% 들어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 6월 8일 언제입니까? 주주 여러분들, 이때예요. 이때 9만원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완벽한 지지선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때 6월 11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지 라인 이탈했고 프리마켓 시가보다 10% 빨리 담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객관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마지막 대응 하실 주주분들, 어차피 반드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잠깐 음봉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항상 양봉만 나오는 게 아니까. 왜 떨어지는지, 우리가 투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제가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공부를 해가시면서 경제지표도 보시면서 함께 저와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호가창이 이렇게 2,500주씩 쌓여서 61억 정도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수급들 이런 거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 오전 9시 15분에 뭐라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롱포지션 전환됐기 때문에 5장 안으로 올라갈 듯 합니다. 오전 9시 15분에 언급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5장에 정확하게 올라가잖아요. 이해하셨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단기적인 내일 저점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갔을 때 7월 초 6월 말쯤에 고점 이런 것도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